해외 선물과 코인 선물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해외 선물보다 코인 선물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선물보다 좋은 이유 5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라도 해외 선물은 하고 있는데 코인 선물은 아직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입문할 때 보통 주식 같은 현물부터 입문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선물을 접하게 되는데 선물 매매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선물과 코인 선물입니다. 주식보다 코인부터 입문하신 분들은 해외 선물보다는 코인 선물을 먼저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코인 선물보다 해외 선물을 먼저 입문했습니다. 코인을 하기 전에 이미 주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해외 선물을 접하게 됐고 연 단위로 억대 수익 내서 양도소득세도 내봤습니다. 막상 세금을 내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슬슬 코인 열풍이 불더니 비트코인은 세금이 없다네요. 그래서 악명 높은 비트맥스로 코인 선물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해외 선물과 코인 선물 2개를 해보면서 저는 코인 선물이 해외 선물보다 더 메리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선물과 코인 선물을 모두 해본 사람으로서 해외 선물보다 코인 선물이 왜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세금입니다. 코인 선물은 아직까지 세금이 없어요. 하지만 해외 선물은 연마다 수익금에서 250만원 공제 후 11%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로 걷어가요. 제가 이걸 2번 내봤는데 내보시면 알 겁니다. 진짜 내기 싫어요. 차라리 수익 냈을 때 원청징수해서 걷어가면 모를까. 올해 수익이 났다면 세금은 내년 5월에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올해 해외 선물로 1억을 벌었는데 내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매매하다가 수익금 1억을 다 날려서 결국 수익이 하나도 없어도 다음 달에 세금 약 1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매매 손익상으로는 본전인데 세금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가 돼요. 심지어 내야 될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잘 빼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시드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이럴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 빚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 경험담이냐고요? 조용히 하세요. 물론 탈세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절세는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세금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는 게 좋죠. 그래서 세금 때문에 코인 선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투세로 말이 많잖아요? 코인도 언젠가 과세가 되겠죠? 세금 22%를 언젠가는 내게 될 텐데 아직은 세금이 없으니 다들 과세되기 전까지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2번째, 리스크 관리가 용이합니다.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 배율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해요. 기본 배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억이 있으면 그 중에 100만원만 리스크로 잡고 매매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최소 계약수가 한 계약이거든요. 나스닥 기준 한 계약이 약 2천만원이 넘습니다. 내가 원하는 등락폭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시드가 엄청 커야 합니다. 조그만한 등락폭에서 큰 수익을 얻고 싶으면 코인 선물 같은 경우엔 레버리지를 크게 잡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를 조절할 수 없고 계약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등락폭에서 큰 수익을 얻고 싶으면 그만큼 많은 계약수를 진입해야 하죠. 그러려면 계약수만큼 시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큰 등락폭에서 조금만 잃고 싶으면 코인 선물은 레버리지를 낮춰서 진입하면 돼요. 하지만 해외 선물은 배율을 조절할 수 없고 최소 진입 계약수가 한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등락폭에서 조금만 잃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차트 패턴이 나오더라도 평소보다 등락폭이 크다면 손실금이 커질 테니 진입을 못하게 되고 결국 내가 예상하던 방향으로 차트가 흘러가도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거죠. 3번째, 소액으로도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코인 선물은 만원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외 선물은 최소 한 계약 이상 진입을 해야 하는데 나스닥 기준 한 계약이 약 2,500만원이 넘습니다. 미니 나스닥 말고 마이크로 나스닥을 하더라도 최소 250만원 이상의 시드가 필요하죠. 이건 최소 증거금이라서 만약 250만원으로 마이크로 나스닥 매매를 했다가 10만원 잃고 240만원이 되면 최소 증거금 미달로 더 이상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10만원 채워 넣어야 돼요. 하지만 코인 선물은 시드가 적은 사람들도 부담없이 선물을 접할 수 있습니다. 4번째, 24시간 개장이라 오버나잇 리스크가 없습니다. 해외 선물은 매일 아침 1시간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장이 열리지 않아요. 이렇게 휴장일 때 갑자기 이슈가 터진다거나 금요일 저녁 장 마감 이후 주말에 전쟁이 난다거나 이러면 다음날 장이 열릴 때 갭상승 혹은 갭하락이 발생하면서 포지션을 들고 있을 경우 막대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해외 선물로 오일을 매수해놓고 오버나잇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말에 드론 전쟁이 나면서 월요일에 오일이 갭상승으로 시작하면서 하루에 5천만원을 번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때 숏을 들고 있었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한 번에 5천만원을 잃었겠죠? 상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운 좋게도 오버나잇의 위험성을 돈을 벌면서 배우게 되었고 그 이후로 다시는 오버나잇을 안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큰 갭이 발생했을 때 원금 다 잃고 빚이 생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빚이 생기지 않도록 증권사에서는 보통 강제 청산을 해버리는데 강제 청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장이 시작해버리니 강제 청산도 안 되고 갭이 빚이 된 거죠. 하지만 코인은 휴장이 없기 때문에 갭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볼 일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높은 변동성입니다. 해외 선물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많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양날의 검이기도 하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로 손실 볼 일도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런 변동성을 무서워한다면 해외 선물이 아니라 주식을 했어야죠. 어차피 해외 선물을 하고 있다는 건 주식 같은 현물에서의 변동성을 지루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크므로 차라리 해외 선물보다 변동성이 큰 코인 선물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해외 선물보다 코인 선물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장점들이 누군가에게는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매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24시간 개장을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휴장을 하지 않으면 계속 차트를 봐야 해서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코인이 세금이 없는 이유가 아직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 누군가는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단점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인 선물이 해외 선물보다 무조건 좋은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저한테만큼은 코인 선물이 훨씬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해외 선물은 하고 있지만 코인 선물을 안 하고 계신 분들, 특히 기술적 분석 위주로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코인 선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무한테나 선물하라고 추천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해외 선물을 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선물 거래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는 거니까 해외 선물을 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는 해외 선물보다 더 메리트가 있는 코인 선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익절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내용란에 있는 타점 공유방 무료 입장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